10명 중에 1명꼴로 국포자. 뭐 수포자, 영포자 많은 얘기 또 들어봤지만 또 국포자. 네. 요즘 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또 이런 그 얘기를 네. 하던데 2019학년도 수능부터 국어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2019년부터. 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아이들의 문해력이나 어휘력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데 또 최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해서 이제 수능의 국어 영역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사실 이렇게 어려울 필요가 없거든요. 아,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네, 네. 비문학 이제 독서라고 얘기하는데 독서에서 보통은 과학기술 지문 정도가 조금 어려웠으나 이제는 전부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막 고구마 같은 거 까먹으면서 이제 독서 지문, 비문학 지문 읽는 것이 저도 너무 즐겁고 취미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경제학이라거나 법학이라거나 이런 지문을 보면은 저조차도 생소한 개념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집중해서 읽어야지만 아이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는 더 많이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국포자가 많아지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공부를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를 하다가 수능 보고 별로 원하지 않는 5등급, 6등급 받고 이런 아이들이 되게 많아서 사실 되게 안타까워요. 아,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했는데 뭔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네. 지금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좀 궁금하죠. 수학 같은 경우에 개념을 모르면 한 문제도 못 풀어요. 그렇죠. 아예 손도 못 대요. 그다음에 영어는 어휘를 모르잖아요. 읽지도 못해요. 손도 못 대요. 손도 못. 과학이랑 사회도 마찬가지로 뭔가 개념을 내가 공부해 놓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이거 뭐 다 근데- 끝났네. 네. 근데 영어 요- 날라가고 수학 날라가고 맞아요. 뭐 나머지 과목 다 날아갔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수학을 공부하려면 이제 못 푸니까 아 이거 수학 개념을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어만 유일하게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고 하면 정말 그냥 읽을 수는 있으니까 맞아요. 그냥 글을 읽고 아는 게 쥐똥도 없으면서 방송인데 네. 쥐똥만큼도. 네 없으면서 네. 개념 공부 없이 그냥 주구장창 기출문제집 사서 일단 읽고 가장 답인 것 같은 것에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모의고사 때마다 시험 범위가 조금씩 늘어나요. 네. 수학도 단원이 늘어나고. 그런데 국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1 때부터 고3까지 국어는 시험 범위가 전 범위라고 세 글자로 써 있어요. 전 범위. 전 범위. 어. 그러니까 그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모르니까 모르죠. 아이들은 국어는 어떻게 해야 되지? 범위가 없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문제 양치기. 문제 양치기를 시작부터 끝까지 풀다 보면은 감이 생긴다. 감이 떨어지지 않게 매일 조금씩 풀어라. 근데 그 감 절대 안 통해요. 아니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도 안 안 해요? 통해요. 100개의 지문을 풀었어도 101번째 지문은 또 새로운 지문이니까 다시 원점으로. 그러니까 지문이 바뀌더라도 그 어떤 문제에서 학생들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이 맥락을 파악을 못하다 네. 보니까 오, 예. 그걸 파악하시네요. 어떤 거요? 대단. 한번 국어 시험.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맞아요. 보니 네네. 핵심을 파악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의 네. 차이가 결국 성적에서 나타난다 네. 그런 얘기시잖아요. 네. 아하.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건데 아이들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문제만 풀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원하지 않은 성적을 얻는 경우가 되게 많죠. 아하. 문해력. 네. 그러니까 결국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 네. 단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좀 굉장히 좀 요즘 학생들이 좀 많이 좀 떨어진다라는 네, 얘기를 맞아요. 좀 많이들 하시는데 최근에도 그런 게 한번 몇 년 전에 좀 그 화제가 된 적이 있죠. 심심한 사과. 맞아요. 예, 네. 이게 이제 심심한 사과. 네. 막 화를 내죠. 왜 사과를 심심하게 심심하게 하느냐. 하냐고. 그 화를 좀 내. 쾌청하다는 말을 숙취가 없다라는 말로 좀 이해를 하는. 이제 사실 우리 아이들이 한자를 진짜 몰라요. 아, 그래요. 진짜 기본적인 한자들만 알아도 아이들이 처음 보는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인지 유출할 수 있는데 맞힐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휘들이 모르는 말이야. 그러면 이제 문장을 당연히 이해를 못하고. 못하죠. 네. 백석의 여승이라는 시를 보면은 섣벌같이 지아비가 나간 지 10년이 지났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랑 수업을 하다가 지아비가 뭐야? 그랬더니 정말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아버지. 지어미는 뭐야? 했더니 어머니요. 지어머니. 이렇게 제가 작년에 이제 한 프로그램에 나가서 출연자 중에서 정승재 선생님이 계셨는데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써와서 글을 막 발표하는데
정세 선생님은 각선미도 뛰어나시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들으면서 이제 저희들은 각선미? 이렇게 생각했는데 승재 선생님의 약간 각진 얼굴 그리고 이제 각선미라고 이해를 했더라고요. 어휘의 뜻을 대충 그냥 맞춰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그러면 문해력을 좀 키울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유학이나 아니면 초등학생들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부모님들께서 쓰시는 어휘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쓰시는 어휘의 한계가 아이의 어휘의 한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과 이제는 끝말잇기 같은 거를 어. 하거든요. 보통은 뭐 자동차, 차표, 표로 끝났어요. 그럼 뭐라고 하죠? 표범. 그쵸, 표범. 100% 표범이에요. 표범. 그러니까 맨날 동물원에서 보는 맨날 하는 표범만 하지 말고 표현이라거나 아니면은 표적이라거나 엄마가 조금 신경 쓰셔서 내가 이제 받아치는 어휘의 수준을 조금 늘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건 뭐냐면 우리 아이 교과서를 보세요. 교과서를 보면 그러니까 과학 과목에서는 뭐 세포 이런 말이 나온다면 이 세자가 이제 뭐 가늘새, 가늘새. 미세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세자가 들어간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미세먼지 이렇게 미세먼지 알잖아요. 그럼 또 세자 들어간 거 뭐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퀴즈처럼. 퀴즈처럼 뭔가 네. 놀이처럼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국어는 어떻게 해야 좀 성적이 오를까요? 오죽하면 이제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다고 그래요. 국어는 집을 팔아도 안 오른다. 네, 국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러니까 이제 한간에는 그런 얘기 많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 좀 굉장히 많은데 네. 어떻습니까? 제가 취미가 아이스하키거든요. 선생님께서요. 네. 근데 그 코치님이 저를 보더니 막 달려와서 선생님, 윤혜정 선생님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랬더니 저 선생님 작년에 선생님 강의 듣고 수능 하나 틀려서 고대 경영에 합격했어요. 이야, 이러는 거예요. 얼마 뿌듯하실까. 코치님인데. 네네. 근데 그 친구 어머님이 같이 오셨거든요. 네. 제가 얘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나 봐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선생님 우리 아이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선생님의 강의 속에 나오는 지문 읽는 게 독서의 첫 경험이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 친구는 정말 어머님께서도 얘기하셨던 것이 진짜 EBS에 있는 그 제 국어 강의들로만 공부를 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봤을 때 책을 많이 읽었으면 당연히 너무나 좋겠지만 책을 많이 읽지 않아도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를 많이 읽고 그다음에 요약본 해설지 없이 매일 한 개 이상의 지문을 스스로 풀어보고 네. 예습 요런 걸 좀 얘기를 하셨다는데 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진리예요, 진리. 그래요? 네,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강의 속에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국어 성적 올리고 싶어? 너무 올리고 싶어요. 내가 다 알려줄 수 있어.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어떤 문제 패턴이 나오는지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풀고 이런 순서대로 하고 다 말해줄 수 있어. 근데 선생님이 딱 하나 너 대신에 못해주는 거는 생각하는 연습. 근데 많은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인강 풀커리를 딱 1년짜리를 끊어서 시작부터 수능 전까지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국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설명을 잘하는 일타 선생님의 강의를 계속 듣는 거죠. 근데 그러면 자기가 생각할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국어는 방법을 배운 다음에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인강 이제 시작할 때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여러분의 꿈에 날개 달아드릴 뭐 윤혜정입니다. 자 오늘은 뭐 공부할 거예요? 예습했니? 안 했어? 꺼!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습 안 하고 강의를 듣겠다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 낭비. 아하. 특히 국어는 자기가 읽고서 뭔가 막혀보고 틀려와야 돼요. 틀려온 다음에 선생님을 맞춰보면서 난 저렇게 생각 못했는데 난 저기서 저렇게 못 읽었는데 이 지점을 발견하는 게 생장점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참 지금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늘상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안 했을 뿐. 맞아요. That's right? 예. 공부는 네. 태도예요, 태도. 맞습니다. 이게 만고의 진리를 지금도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또 2027학년도 수능을 또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성적이 오를 수 있느냐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국어 시험 때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한 건 실력이 안 되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한 건 말 그대로 지문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됐어. 그러니까 선지 판단이 어려워요. 이게 맞아요. 맞나? 틀리나? 모르겠으니까 지문을 다시 봐.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니까 시간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일단은 이제 기출문제집이 요즘 너무 친절해서 이 세트는 7분 30초 안에 푸세요. 이렇게 시계가 그려져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애들이 7분 30초를 맞춰놓고 이제 그 시간 안에 막 빨리 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빨리 대충 읽는 그 습관이 나에게 체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빨리 읽으니까 맞아. 얘를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답을 찾지를 못하는 시간이 계속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5분의 시간을 이 세트에 써야 된다면 차라리 3분이나 4분을 지문 읽는데 써라. 지문을 제대로 잘 읽게 되면은 이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조금 모자라면은 1분 정도 더 해주면 되는데 나는 빨리 읽어야 돼. 시간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지문을 2분 동안 읽어요. 그러면 당연히 3분 동안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하라 그래요. 이게 이제 타이머를 7분 30초에 맞추는 게 아니라 스탑워치를 써라. 그래서 몇 분 걸렸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 그 시계 옆에다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7분 30초 걸렸어야 되는데 나는 10분이 걸렸다. 그러면 내가 이 정도 느낌으로 풀었을 때는 시간이 좀 오버되는구나 하면서 그 시간을 조금씩 단축해 나가는 느낌으로 공부해야지 이걸 그 시간 안에 구겨 넣는 사고를 하면은 실력이 안 올라요.